했을 수. 저 대답해야겠습니다. 게임하고 있냐? 자, 그 다음 문제 138페이지 문제 2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 3번 갑니다. 139번, 139페이지. 자, 문제 3번. 실수제에서 미분한 fx가 f값이 0이고요. 이 구간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의 정도분의 크기의 범위를 만들었을 때 요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오른쪽 값, 이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왼쪽 값 됐죠? 이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풀어보세요. 못해요. 어? 못하겠어요. 뭘 못해? 위에 제시문 가 보시면 제시문 가에 힌트가 있죠. 제시문 가가 힌트입니다.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가 함수식의 범위로 나올 수 있어요. 델타 y의 범위로 나올 수 있어요. 잘 안 돼? 자, 보세요. 얼마요? 먼저 이 정적분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면 fx의 이 구간에서 범위가 필요하죠. 치역 범위가 필요하고요. 자, 이거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면 요거하고 연결지어서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 구간 내에 있는 어느 임의의 x에 대해서 x부터 일단 이 뭐 방법은 기준되는 지점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거든요.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그지? 이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먼저 쓸 수 있다? 이 구간에서의 미분 계수 먼저 쓸 수 있죠. 이 구간이 C가 1부터 X 사이에 있고 그 X가 3 사이에 있으니까 어차피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수식의 범위도 역시
최소 3 최대 7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에서 f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알겠지? fx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정적분 구간 내에 있는 어느 적분 변수 x, 이 구간 내에 있는 어떤 x에 대한 함수값이 취업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 변화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x가 1보다 크잖아요. 지금 x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양변에 곱해도 얘를 곱해요. 양변에 곱해도 부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f1 값이 0이니까요. fx의 범위가 구간 1과 3 사이에서 함수값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해했죠? 그런 이유로 정적분 1부터 3 사이에 fxdx는요 피적분 함수에 대조한 게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1부터 3 사이에 7의 x-1 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앞으로 하고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4 3 6 다음 얘요. 얘는 이게 될까요? 따라서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오른쪽 값은 6이죠. 6이고요. 이게 A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B의 최소값이 되겠죠. 알겠지? 이해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자, 1,0을 지나는 함수가 있는데 가장 낮게 그린다 쳐도 기울기가 3짜리입니다. 얘가 가장 낮아요. 가장 높게 그린다고 치면 기울기 7짜리입니다. 그래서 1부터 3 사이의 정적분의 최소값은 이거, 최대값은 이거. 이렇게 무식하게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논술형에서는 이게 좋습니다. 꼭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f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한쪽을 찍어서 그렇죠. 만약에 이쪽 끝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갔어야 되죠. 이렇게 갔다면 이게 x가 3보다 작으니까 얘를 우리 양변에 곱할 때 부도 방향이 바뀌는 거 잊지 말고.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f1 값이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f2 3값이 유적 주어졌다면 반대로 오른쪽 급값에 관한 식을 나왔겠지. 알겠어요? 알았지? 요거는 그거 알고 있어요. 야, 너희 보니까 그 뭐야?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에도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 겁나 많이 나오구나. 근데 뭐 풀었어? 왜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자, 그럼 3-2번. 그렇지?
평균값 정리로 범위를 구하는 거 알았죠? 네? 평균값 정리로. 자, 그 다음 3-2번. 이거는 fx가 절대값 x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 쪽으로 됐어요. 구간 t부터 t 플러스 1 사이 구간에서 최대값을 gt라고 정리한다면 이거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너희들 이거부터 문제 잠깐 풀기 전에요. 잠깐 풀기 전에 이거부터 보세요. 일단 이 비정분함수에서요. 요 t가 여기 있는 이 t 있잖아요. 구간의 위치가 변해지는 건데 비정분함수는 고정되어 있고 구간을 변화시키면서 그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 건데 그때 요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요. 요 정적분 어차피 정적분 범위 내에서만 찾아주면 되지 굳이 정적분 범위 밖에까지 다 찾을 필요는 없겠죠.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의 범위는 여기 있는 요 t의 범위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알았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저 정적분의 범위 밖에 것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 t의 범위는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거든요. 요 범위에서만 최대값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어본 내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고요. 잘 들어봐. 이 말이 없고 그냥 GT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전 구간에 대해서 다 구해요. 알았죠? 네. 실수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구해야 됩니다. 빨리 구해봐. 일단 이거 그리세요. 그리고 요 구간 왼쪽 끝을 옮겨가면서 구간 폭이 1이잖아요. 구간 폭이 1이잖아. 구간 폭 1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 구간 내에서 제일 높은 높이를 찾아보라니까 요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복잡해지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봐봐요. 여기 있어요. 후반폭 1인데 지금 이런 범위의 제한이 없다고 쳐봅시다. 딱 하나만 좀 찍고 갈게요. 이거 하나만 찍고 갈게. 만약에 요 구간에 제한이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가 작을 때요. 이 왼쪽 끝값이랑 오른쪽 끝값이 같아지는 높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이렇게 푸셔야겠죠. 이 지점은 t를 대입하면 이거고요. 오른쪽 지점은
요 식이 마이너스 달고 나온 식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 대입하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넘어오면요. 지금 이거는 이 문제 푸는 거하고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실제 전체 구간에서 GT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면 되죠. 따라서 그러니까 t는요 1분의 마이너스 1에 얼마 루트에 반의 제곱 그래서 요 지점은 딱 같게 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 요 지점이 요 두 개 높이가 완전 같게 되는 요 포인트가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오른쪽 끝값이 최대값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에는 요거보다 만약에 t가 요 지점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t가 이거보다 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때에는 요 gt가 구간 오른쪽 끝값이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구간 오른쪽 끝값이 더 높게 되죠. 이게 요거가 작으면 구간 왼쪽 끝값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요 같아지는 지점을 경계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정도분이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구간 나누는 것도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합니다. 알았죠? 그래도 이거 꼭 써놓으세요. 꼭 쓰나? 분명히 이런 문제 보면 돼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구간 내에 요 극대값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극대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t는 구간 왼쪽 끝점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구간 오른쪽 끝점은 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등호는요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여기 들어가고 다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다 들어가도 돼요. 구간 높이 구간이잖아. 그래서 자 이거 정리하시면 이거죠. 이거일 때는 구간 오른쪽 끝까지 없죠. 따라서 GT는 F의 T 플러스 1값이 되고요. F의 T 플러스 1값은 아까 이 식 있죠. 이 식에다 대입할게요. 이 식에다 대입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3 곱하기에 t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겠죠.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만약에 이거요 t가 t는 얘 왼쪽이고요. t 플러스 1은 얘 오른쪽. 그러니까 구간 내에 극대점이 포함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좀 넘어가면요. 이거일 때겠죠. 자, 이거일 때는 GT가 뭐가 돼요?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지? 이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9가 되죠. 제가 미리 이렇게 꼭지선까지 찾아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구가 오른쪽 왼쪽 끝값이 이거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t는 여기서 끝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때는요 어때요? 구간에 요걸 포함하지 않죠. 봐봐, 여기라 하더라도 구간 내에 이렇게 접어 올려진 요 부분을 포함하지 않아요. 꺾인 지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른쪽 가더라도 요 함수식이 계속적인 감소 구간이에요. 감소 구간에서 따라서 이때는 누가 제일 크다? 구간 왼쪽 끝값이 가장 크겠죠. 따라서 GT는 F의 T 값이 가장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t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f의 t 플러스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f의 마이너스 2분의 1, 즉 4분의 6을 정도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t가 0일 때의 구간에서는 gt 함수가 ft와 같아서 이렇게 되겠죠. 자, 물론 이거를 직접 식을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 얘가 그 중간에 상수함수 구간 말고요 합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평행이동해 보세요. 때가 붙여가지고 평행이동 하시면 왼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만큼. 여기 t 대신에 뭐 넣으면 되나?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구간값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물론 따로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아까 이 식 구했기 때문에 어디 갔냐? 이 구간에서의 첫 번째 이 구간에서 이 식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넣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얘 상수함수 구간을 빼고 이게 합쳐진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이거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구간 폭이 얼마나 1이죠.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락이 돼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어차피 저 함수식이 위로 블록한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식 자체는 저거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맞추겠네요. 그게 좋아요. 구간 내에서의 구간 왼쪽 끝각이냐 오른쪽 끝각이냐 또는 구간 사이에 있는 어느 특정 지점에서의 값이냐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시도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 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도 어차피 식을 써야죠. 뭐 계산을 좀 해요. 계산은 결국 이렇게 해야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산은 했죠. 이해됐죠? 됐죠? 아마 이는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럴 때 구간 오른쪽 끝각, 오른쪽 끝각, 오른쪽 끝각 가서 얘 중간에 상수함수 구간 이런 식으로 그래가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서술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140페이지에요. 저 병문제밖에 못하는데 계산하고 4번이 더 쉬워요. 5번이 재밌어. 4번인데 뭐가 4번 누가 다 맞고요. 5번은 5번도 뭐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이 10분, 90분이 뭐예요? 응? 몇 점? 10분, 90분이요? 응. 90분 중에서 10분. 아, 배점이 10점이었어. 10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10분 만에 풀 수 있어. 궁금하니까 5번부터 해줄까? 5번만 해주세요. 5번만은 뭐야? 5번만 하자. 아, 진짜요? 아, 쌤 그렇게 하시니까 좀 무서운데. 그치? 무섭지? 네. 그래. 까불고 있어, 씨. 아, 까불고 있다뇨. 자, 5번만 풀어봅시다. 5번, 어차피 5번 풀어도 그 앞에 내가 풀라고 한 거 있죠? 뭐예요? 그거 앞에 순수시 문제 있었잖아요. 하나 더 느낀 거. 138페이지 너희들 서술할 거니까 그거 풀면 돼. 알겠죠? 아니면 140페이지를 서술을 해볼래? 아니요. 140페이지 되게 쉬워요. 숫자만 들어가서 그렇지. 내용은 되게 쉬워요. 계산하고 있고 그래. 알았다. 어떤 새끼들. 말 졸라 많아, 씨.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말이 없어요? 너희들 토 많이 하는데 처음 봤어. 아니, 그런 건 익숙해지시면 되죠. 익숙해? 자, 저쪽에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남학생들만 있는 반이 있거든요. 이 새끼들은 진짜 차마 촬영을 못하겠어. 네. 응? 뭐 응? 욕도 하고 하여튼 저들끼리 막 이상한 소리 좀 하고 수업 시간에 어쩌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많아요. 서로 너무 친해가지고 얘들끼리 서로 너무 친하니까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지 못해. 자, 문제 5번 풀어보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 여기서 내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응? 결정적인 힌트는 급수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얘들이 괜히 착각해가지고 이게 어렵게 연습할 수도 있거든요. 엄청 쉬운 문제인데 엄청 어렵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이거 오타 아닙니다. 10이에요. 저게 n이면 급수죠.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급수죠. 급수 아니에요. 급수 아니고 그럼 뭘 저는
그냥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여줄게요. 봐봐요. 문제 파악을 위해서 보여줄게요. 이거 좀 봐봐요. 문제를 굳이 파악하자면 K 2 집어넣어요. 그러면 1, 2, 3분의 F의 N 플러스 이거 더하기에 그 다음 2, 3, 4분의 이거 더하기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10이 들어가면 9, 11분의 이거에서 봐봐요. 극한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시그마에 잘 들어봐. 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좀 들어봐. 시그마에 만약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요. 급수죠, 급수. 급수에서는 너희들 이거 알겠지만 급수에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급수에서는 이런 계산이 안 되죠.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부분합을 구해서 n함까지 함에서 극한을 취해야 되죠. 이게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극한을 취해야 되죠. 각자의 극한값의 합으로 무한한 합으로 계산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당연하게 뭐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리미트. 등비급수죠? 등비급수인데, 그러면 2분의 1, 그 다음에, 뭐야? 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다 극한을, n도 없는데 극한을 취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것도 있을 거고 여기다 극한치야. 얘 0이야? 그럼 이 다음부터는 다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계산 자체가 이렇게 안 되죠. 알겠죠? 이런 계산이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급수인데 이 n이 요 한 끝이 무한히 갈 때 얘기야. 알았죠? 무한히 갈 때 얘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거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 n은요 이 일반항 얘를 AK라고 하면 AK, K가 무한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M만 저 함수식에 대입되는 저 M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 거야. 알겠죠? 낚이지 마세요. 되게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각자 항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형태가 돼요. 어차피 요 N이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일반항인 상태에서 극한을 취해보는 거죠.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한정된 항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각 일반항 k번째 일반항에서의 극한값들의 합으로 순서를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걸 먼저 계산해보면 안 되지. 이해되셨죠? 네? 급수 아닙니다. 그래도 못 풀어요. 네. 답이 그 55분의 70. 쉽다니까. 야, 너희들 앞으로 이 얘기 꼭 들어. 제발. 이거 뭐예요? 어느 두 지점에서 델타 y 딱 나오잖아요. 함수값이 차 나오잖아. 델타 y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복수 떠올려라. 평균값 정리. 알았죠? 평균값 정리는 델타 y만 눈에 보이면 무조건 델타 y만 나오면 무조건 평균값 정리 생각하시고
평균값 정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응? 구간, 함수 이렇게 된 거야. 어떤 함수의 어떤 구간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서는 구간을 어디로 잡아야겠니? 어떤 함수 대상으로? 어떤 함수? 어떤 함수 대상으로? fx라는 함수 대상으로. 어떤 구간? 구간이 어떻게 돼요? m부터 m 플러스 2k죠.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평균 변화를 보여줍시다. 얘는 이걸로 나눠야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 프라임에 그냥 ck라고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봐봐요. ck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봐봐요. 요 구간 사이에 있는 어떤 값 ck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확실하게 정수 부분과 그러니까 요 기준되는 값과 기준되는 값에서 추가되는 값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이것도 더 의미가 더 확실하게 전달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합시다. 알았죠? 알겠니? 기준되는 지점 n 그리고 추가되는 값 이렇게요. 구간에서 추가되는 값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편합니다. 아니 의미가 더 확실하다. 그냥 CK라고 놓는 것보다는 기준 지점을 잡아서 이 구간 기준 지점을 잡아서 이런 거죠. 여기 n이 있고 여기가 n에 요 사이에 어디인가 있을 요 구간 이게 CK만큼 오는 지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자. 알았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해요? 여기서 이 K분의 이렇게 되고요. 어떤 일을 요 K는 여기 있지만 어떤 일을 갖고 왔으니까 일을 이쪽에다 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극한을 재보는 거야. 극한은 여기에서만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 식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이렇게 변형돼요. 이렇게 변형되었어요. 그리고 얘는 부무수화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극한하고 관계없는 변형입니다. 됐지? 시그마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래서 요거를 보여보시죠. fx가 f'x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fx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그렇습니다. 이 정적분을 할 생각을 안 해야 되죠. 이게 정적분을 실제로 할 생각을 하면 그건 일대일인 겁니다. 하지 말라고 내 문제를 굳이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자, 이건데요. 이때 역시 f' x는 여기다 x로 다 바뀌겠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애들이 착각만 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눈에 뭐가 씌이면 급수처럼 보기 시작하면 안 보이면 절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f'에 n 플러스 ck이고요. 왜 n을 굳이 뺐는지 알겠죠? 물론 ck 자체가 아까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중간에 끼니에서 무한대로 가는 게 나거든요. 근데 n을 기준적으로 해주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더 잘 보인다는 거지. 더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